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수학, 과학, 물리학은 모든 강의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를 강의 제목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앞 시간에 했던 이계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실례로서 조화진 동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공계통 학생들이 있죠. 이번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2번이나 했죠. 너무너무. 조화진 동자 문제도 이공계통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화진 동자라는 것은 어떤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 스프링 상수 K라고 합시다. 이러한 스프링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했을 때 이 질량 M인 물체가 당겨졌어. 당겨지고 난 다음에 손을 딱 떼버리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 운동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한 진동 운동, 즉 스프링 상수 K에 매달려져 있는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단순 조화진동, 이 단순 조화진동이 왜 이공계통 모든 물리학에나 공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이공계통 공부를 조금 다 하다 보면은 원자와 분자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원자와 분자를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는 많이 경험해보지 않는 진동 운동이 원자와 분자 세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 진동 운동이 모든 경우에 진동하는 그 운동 후 진폭이 조그만 했을 때, 즉 얘가 움직이되 평형점을 중심으로 조금씩만 움직인다. 이렇게 약간만 움직일 경우에는 그 운동이 전부 다 조화진동자 운동으로 귀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화진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조화진동자 운동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있죠. 그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느껴보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 F는 MA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무조건 F는 MA 이렇게 썼다가 대학교 2학년 미분 방정식을 배운 그때부터서는 F는 MA가 미분 방정식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왜 그러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첫 출발로 맛을 한번 보게요.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F는 MA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물리 문제를 해석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F는 MA 또는 이렇게 되어지죠. MD분의 DV 이렇게 되어지죠. 또는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M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걸 많이 사용을 했고,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이 또 이것까지는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F하고 관계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봤을 때 얘가 이가 있죠. 이게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1개 미분 방정식이 무엇이냐면은 고등학교 때 했던 적분법이 바로 1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 중에 하나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분법을 배우면서는 일개 미분 방정식을 많이 풀어봤어. 다만 적분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때는 이것이 일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못 느꼈을 따름이지 다 일개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학교 때는 이제 이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될 것인데, 물리에서 역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구하는 것이 역학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역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구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적어 놓은 걸로 보면은 시간의 함수로서의 물체의 속도, 시간의 함수로서의 물체의 위치를 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역학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역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F는 ma를 사용을 해서 위치와 속도를 구해내게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 속도 있죠? 이 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해버리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운동량이 되어지죠. 여기에다가 질량만 곱해버리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운동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의 목적이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역학의 목적이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양자역학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물체의 속도라는 그 개념은 거의 쓰이지도 않고 운동량이라는 개념으로만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미분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을 한번 응용하는 예로서 제가 지금 조화진동자를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먼저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부터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 조화진동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겠습니까? y의 2- 플러스 ay- 플러스 by는 제로, 이것이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죠. 즉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야. 그렇다면은 이 식에서 우리가 보조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배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는 제로, 이게 보조 방정식이 되어진다고 했죠. 이 보조 방정식으로부터 람다를 우리가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 가지고 해를 구했죠. 첫 번째, 어떤 경우 해를 구했습니까? 람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람다1, 람다2일 때요. 즉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y는 c1 exponential 람다1x 플러스 c2 exponential 람다2x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즉 람다가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가 알파 플러스 i 베타, 또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람다의 근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면은 이때의 미분 방정식 해는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y는 c1 exponential 알파 플러스 i 베타의 전체 x 플러스 c2 exponential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전체의 x,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죠. 이것은 또 한편으로 실수 형태의 폼, 엄밀하게 말하면 실수 형태인 것처럼 보여지는 폼이 되어지죠. 이것은 a exponential 알파 x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잖아요.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사용을 하든 이것을 사용하든 그것은 문제 풀이자 맘인데, 우리 보통 같은 경우는 밑에 수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중군인 경우였죠. 이 중군인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배웠습니까? 자, y는 c1 플러스 c2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지 ax, 이렇게 되어진다고
앞 시간에 다 유도해 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응용 문제를 풀 적에는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X, 정속변수가 Y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물리나 화학, 공학의 진동에 관련된 응용 문제에서는 독립변수가 시간 t, 정속변수가 위치 x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이 모든 형태들을 독립변수를 시간 t, 정속변수를 위치 x로 해서 제가 바꿔서 다시 적어 놓아 볼게요. y 대신에 x, x 대신에 t 그렇게만 바꿔 놓으면 되어지죠. 여기 y 대신에 다 x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y 대신에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t 집어넣어야 되겠죠. x 대신에 t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고 또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시간 t 집어넣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도 y 대신에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시간 t를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차근차근 한번 치워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실제 이공계통의 조화진동자에서는 변수가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고 해서 중근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x는 c1 플러스 c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지 a의 t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조화진동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화진동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난 다음에 과연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는 이코르 MA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1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배웠냐면은 F는 mx의 2다트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지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2다트 이렇게 다트라는 표현을 썼죠. 독립변수가 시간일 때 시간에 대한 미분은 특별하게 다트라는 기호로 많이 표시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야말로 F는 MA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밀하게 쓰면 어떻게 된 겁니까? m 해놓고 dt 제곱분의 d의 제곱 x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립변수가 시간 t일 때에는 2' 이렇게 하지 않고 2다트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야. 즉 관습적으로 독립변수가 시간 t에 대한 미분은 프라임 대신에 다트를 많이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1차원 조화진동자 있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스프링 상수 K가 있어. 스프링 상수 K가 있고 여기에다가 질량 M의 물체를 매달아 뒀어. 이 질량 M의 물체 있죠.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x는 이코로 제로가 되어지는 그런 위치로 찾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위치가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쪽 좌표를 x는 이코로 제로로 잡겠다 그 말이에요. 이쪽 축은 뭐가 되겠습니까? x축이 되어지겠죠. 이 x축 상에서 질량 m의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물체를 한가운데 즉 x는 이코로 제로라는 평형점에 이 물체를 가만히 놔두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는 평생 동안 이대로 가만히 있겠죠. 왜? 평형점에서는 얘가 스프링으로부터 외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단지 얘가 받고 있는 외력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받고 있는 중력은 이 표면이 받치고 있는 수직항력하고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운동은 존재하지 않죠. 단지
얘 같은 경우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축 방향으로만 일어나냐면은, 얘가 사람이 손으로 얘를 당겨 가지고 요만큼 가져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딱 놔버렸어. 그러면은 그때부터서는 이제 얘가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겠지요. 즉 진동 운동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는 가운데 평형점에 딱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외력도 받지를 않지요. 그런데 사람이 얘를 잡고 요만큼 옮겼어. 즉 위치가 X가 되어지는 이러한 위치만큼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옮겼단 말이야. 이렇게 옮기면 질량 임의 물체가 여가 있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얘는 드디어 탄성력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스프링으로부터. 그때 그 탄성력의 좌표에서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질량 M인 물체가 평형점으로부터 좌표 X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이 질량 M인 물체가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가 왜 마이너스 KX가 붙은가 고등학교 때 배울 적에는 스프링으로부터 받은 탄성력은 KX라고 배웠는데 왜 대학교 때는 여가 마이너스가 붙은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는 제가 추후에 역학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물리학에서 제일로 헷갈리고 혼동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방향 문제예요. 방향 문제는 달리 말하면 부호우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부호우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너무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를 많이 포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벡터에서의 부호우 헷갈림 때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역학이나 일반 물리를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물체가 평형점으로부터 위치 X 되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받고 있는 외력은 F는 마이너스 KX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정지에 있던 얘를 손으로 딱 잡아 갖고 위치 X까지 딱 옮기고 난 다음에 손에서 딱 놨어. 손에서 딱 놓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을 우리가 뭘로 잡을 거냐면은 시간 t는 이퀄로 제로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시각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이 물체의 위치를 P라고 놓겠습니다. P가 뭐이라고? 시각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이 물체의 위치로 P로 잡았어요. 물론 이 P가 나중에는 구체적인 숫자로 뭐 25cm다, 1m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시각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물체의 위치는 P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이 물체는 손으로 잡고 있다가 딱 놓는 그 순간을 시각 t를 제로로 잡았기 때문에 시각 t가 제로일 때 이 물체의 속도 x 닷트는 제로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이니셜 컨디션, 즉 초기 조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이 물체가 어떠한 운동을 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로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봐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것과 미분 방정식으로 구해낸 그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미분 방정식의 위력, 달리 말하면은 F는 MA의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과 동시에 F는 MA라는 것이 실은 미분 방정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T는 이퀄 제로일 때 물체의 위치가 P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축을 그리기를 가로를 시간축으로 잡고 세로를 이 물체의 위치 x축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t는 이코르 0일 때 이 물체의 위치 x좌표는 얼마? p가 되어지겠죠. 얘가 p 위치, 즉 x는 이코르 p 위치가 되어진다고 해서 어떤 때? t는 이코르 0일 때. 그러면 이 p 위치에 있던 얘가 탄성력만 받고 있다면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P지점에 있다가 탄성력을 받아가지고 점점 좌측으로 가겠지요. 점점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드디어 평형점인 x는 이코르 0점을 지나게 되겠지요. 이것을 그래프상에서 구현을 하면은 처음에는 P점에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x는 이코르 0가 되어지는 이 평형점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평형점은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x는 이코르 0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점, 달리 말하면 시간 t축상이 x 입장에서는 평형점에 해당하는 그러한 좌표점들이 되어지겠죠. 즉 시간 t에 해당하는 이 좌표축,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어진다? 평형점들에 해당되어지는 좌표점들, 즉 x는 이코르 0가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좌표점들이 되어지겠지요. 그래가지고 얘가 평형점까지 왔어. 그러면은 평형점까지 왔으면은 얘가 평형점에 왔으니까 멈춰버릴까? 아니죠. 여러분들 스프링 갖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당겼다가 딱 놓으면은 평형점까지 왔다가 그대로 직진을 하죠. 그대로 좌측으로 직진을 해. 그러면은 얘가 평형점이 x는 이코르 0 지점이었는데 평형점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서는 얘의 x좌표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음수, 마이너스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평형점에 온 다음부터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되어지죠. 그 위치가. 그러다가 최대한 좌측에까지 가긴 가는데 어떤 좌표까지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p까지 가겠지요. 왜냐? 플러스 p 지점에서 얘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p 지점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얘가 마이너스 p 지점까지 갔어. 마이너스 p 지점까지 간 다음에는 스프링이 압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프링이 팽창을 함으로써 물체를 이쪽으로 밀어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스프링이 팽창을 하게 되어지면은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얘가 이쪽을 향해서 오겠지요. 즉 점점 평형점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점점 평형점에 딱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때요? 그대로 또 이쪽으로 오죠. 그대로 이쪽으로 와. 즉 P지점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쪽으로 가죠. 다시 또 좌측으로 또 가. 그러다가 평형점을 지나. 평형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음수 영역까지 또 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평형점 지나고 난 다음에는 x가 0보다 적은 음수 영역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하고 얘가 x축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하고 서로 대응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을 시간에 의해서 쭉 늘려놓은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그래프잖아요. 즉 이 물체의 x좌표가 시간 t는 이코르 0일 적에는 P지점에 있다가 시간 t가 점점 지남에 따라서 점점 평형점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x가 음수 영역을 갔다가 마이너스 P지점까지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평형점을 향해서 오죠. 평형점을 향해서 와서 그대로 또 직진하죠. 그대로 직진해서 다시 또 P지점까지 오고,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 사항이죠. 이러한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상을 과연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내 주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자,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외력 F는 마이너스 KX라고 아까 했지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KX, 즉 F는 마이너스 KX, 이것을 고등학교 식으로 이제 약간 바꿔 놓으면은 F는 MA죠. 고로 MA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마이너스 KX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외력이고, 그 외력의 결과 발생되는 것이 가속도 A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최용심 배움터에서 왜 F는 MA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이 강의가 재미가 납니다. 그래요. 왜 F는 MA인가, 그것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이제 가속도 A를 x의 투다트로 고쳐가지고 다시 식을 쓰면은 mx의 투다트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kx를 좌변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mx의 투다트 플러스 kx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식 양변을 m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x의 투다트 플러스 m분지 kx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이란 것을 아셔야 되겠지요. 왜 그래? 지금 현재 이것이 이게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 식에서 A가 제로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죠. 저 미분 방정식 이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B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M분지 K가 되어지죠. B에 해당된 것이 M분지 K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먼저 이 미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보조 방정식을 써가지고 근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보조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M분지 K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보조 방정식의 해 람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지 KI, 그렇게 되어지죠. 즉 보조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죠. 그러면은 보조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해의 형태는 이것 아니면 이것,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흔히 요 밑에 해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지 ki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람다의 리얼 파트, 즉 실수 부분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람다의 리얼 파트에 해당되는 알파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해는 알파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1이 되어지고, 고로 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a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베타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루트 n분의 k가 되어지죠. 즉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어진다? 베타에 해당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가 제로, 베타는 루트 n분의 k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 x는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 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a 해놓고 코사인 해놓고 베타가 루트 n분의 k 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x는 a 코사인 루트 n분의 k의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x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최종 목적인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일반해를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구해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해를 구해냈다면은 적분상수 두 개를 정해주면 되겠지요. 여기에서 적분상수는 뭐가 되어집니까? 라지 a하고 파이 두 개가 적분상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초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기 조건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시각 t가 제로일 때 위치 x는 p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또
시각 t가 제로일 때 속도 x 다트는 뭐예요? 제로라는 이러한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냈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초기 조건을 x에다 적용을 하면은 시각 t 대신에 제로를 넣었을 때 그 x 값이 무엇이라고? p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시각 t 대신에 제로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 x의 제로는 a 해놓고 코사인 해놓고 루트 n분의 k의 t, 이것은 t가 제로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코사인 파이만 남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p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p. 이것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 다트의 제로, 시각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그 속도가 얼마라고? 제로라고 했죠. 그래서 x 다트는 속도 v가 되어지는데 x 다트는 이것을 시간 t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해놓고 얘가 앞으로 나오면은 루트 n분의 k 해서 사인 루트 n분의 k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의의 시간 t에 대한 속도 x 다트를 알아냈기 때문에 초기 조건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 다트가 제로이다 라는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x 다트의 제로는 t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루트 n분의 k 해놓고 사인 파이만 남지요. 사인 파이는 제로.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이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식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것이 뭐예요? 라지 a하고 p, 이것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어지죠. 이것을 구해내야만 드디어 완벽한 해를 구해낼 수가 있지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지금 현재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a와 p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풀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식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식을 보면은 미지상수 a 또 사인 파이 이것을 곱해놓은 것이 제로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자, 이 식으로부터 a가 0 아니면은 사인 파이가 0,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 두 개를 곱해놓은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고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느냐? a는 이코로 0 또는 뭐예요? 사인 파이는 0,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a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폭에 해당이 되어지죠. 여기서 보면은 a 익스포넨셜 알파 t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진폭에 해당되어지는데 알파가 제로가 되어 가지고 오직 a만 남아 있기 때문에 a가 진폭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진폭에 해당하는 a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제로가 돼 버리죠. 모든 게 다 제로가 되어져 버려요. 즉 진폭에 해당하는 a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위치도 항상 제로가 되어져 버리고 속도도 항상 제로가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a가 제로, 이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는 버립니다. 이 해는 버리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사인 파이는 제로, 이것만 남지요. 그러면 파이가 어떤 값을 취할 때에 이게 제로가 되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죠. n파이인데 우리는 제일로 단순한 해인 이 파이를 0으로 잡겠습니다. 파이를 제로 레디안으로 잡아 놓으면은 사인 파이는 제로 되어지니까 파이가 제로라는 해가 맞지요. 그러면 파이가 제로라면은 코사인 파이는 뭐예요? 코사인 파이는 1이죠. 파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고로 a는 뭐예요? p가 되잖아요. 고로 우리가 일식으로부터 a는 뭐가 된다? p가 된다 그 말이야. p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답은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다 얻었죠. 최종적인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최종적인 답. 자, x는 a 코사인 루트 n분의 kt 플러스 파이. 여기에서 a라는 것은
초기 조건 우리가 물체를 처음에 위치시켰던 P 위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P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A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P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가 제로란 것을 알았잖아요. 파이가 제로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도 지워버리고 그러면 뭐만 남냐면은 자 P 코사인 루트 n분지 KT 이것이 시간 t에 따른 위치 x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t에 따른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속도를 구해보면은 이 A라는 것은 뭐예요? 방금 우리가 초기 위치 P라고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를 지워버리고 여기를 P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이 파이라는 것은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파이도 지워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되겠지요. 드디어 X와 V를 시간의 함수로 최종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한 답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답입니다. 즉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하는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물체가 초기에 시각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P지점에 위치해 있다 했잖아요. P지점에 위치해 있던 것을 손을 딱 놔버리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한 진동 운동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그 결과 우리가 위치 X를 예측하여 그려놓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코사인 형태죠. 그래서 X를 한번 봐보십시오. 미분방 정식으로 구해놓은 X를. 그러면은 P 코사인 루트 n분지 K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과연 우리가 옳게 답을 구해낸 것 같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놀라셔야 돼요. F는 마이너스 KX라는 이 미분방 정식을 풀었더니 어쩌면은 이렇게 해가 정확하게 딱 나타나 버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놀랐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한번 또 알아볼 수가 있냐면은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할 때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어질까? 그것을 축이 t라고 하죠. 어떤 진동체가 진동 운동을 할 때 한 번 온전한 진동을 이루는데 즉 한 사이클을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화진동자 같은 경우도 그 주기가 어떻게 되어진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수식을 봐야 되겠잖아요. 원래 수식을 보면은 위치 x가 p 코사인 루트 n분지 k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쪽이 시간 t일 때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그 물리량이 흔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메가가 되어지죠. 각 주파수 오메가. 즉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진동자의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메가 제로 t 이것이 뭐예요? 각도 세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 t에 나와 있는 이것은 각도 세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앞에 있는 이것이 어떠한 물리량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 그래서 이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물론 원운동 할 때에는 각 속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얘가 원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 왔다 진동하고 있는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오메가를 각 속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각 주파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어떤 물체가 한 번 진동하는데 즉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 제로라고 하죠. 또는 주기 t. 그래서 오메가 제로를 알았을 때 주기 t 제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화 진동자가 한번 갔다 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t0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t0는 오메가 0분의 2파이기 때문에 2파이 놔두고 오메가 0는 역수를 적어주면 되죠. 자, 이것은 k분의 m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은 주기 t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스프링이 아주 창창한 스프링일수록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즉 주기가 적게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 t0를 구해 놓은 이 수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 속도 v 있죠. 속도 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시간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속도 v는 뭐예요? 당연히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제로잖아요. 0초가 지나는 그 순간부터 이 물체는 어느 쪽을 향해서 움직입니까? 좌측을 향해서 움직이죠. 좌측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t가 0초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속도 v의 방향이 뭔 방향이에요?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 방향이죠.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초기 위치 p는 0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속도 v도 방향과 그 크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추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더 깊게 알아가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